서울에 살면서 오른 산들을 한 편에 모았습니다. 도봉산부터 관악산까지 서울 근교 9개의 산입니다. 이제는 기대하세요. 단풍 맛집의 향연입니다. 정말 이곳이 단풍 맛집입니다. 설악산을 오른 것을 시작으로 운동과 건강을 위해 시작한 서울산 오르기가 벌써 7번째입니다. 매 주말 하나의 산을 오르는 우리 부부가 대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북한산 다음으로 힘들다는 도봉산, 단풍이 멋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해봅니다. 이 코스가 힘든데도 왜 그리 인기가 높은지 사진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단풍 절정은 다음 주와 10월 말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은 정말 한번 올라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번 내려올 때 이곳으로 오르면 정말 힘들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418계단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경사도 계단 개수도 장난이 아니다 보니 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포대능선에서 보는 자운봉, 만장봉, 선인봉은 다시 봐도 절경입니다. 한 폭의 수채화, 산수와 같은 모습입니다. 418 계단을 올랐던 힘듦을 한 방에 날려주는 그런 멋진 자연의 모습을 만끽해 봅니다. 지난번엔 가보지 못했던 Y 계곡을 이번에는 가봅니다. 정말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겁쟁이인 저는 바짝 긴장하며 온 힘을 다해 올랐더니 며칠간 어깨 근육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산이 있습니다. 북한산. 지하철을 타고 와서 오를 수 있는 산이라 주말이면 외국인들도 많이 찾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계곡을 따라 오르기 시작하면 길가에서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오르니 단풍이 절정입니다. 붉은 잎이 바위 위로 쏟아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산길 한가운데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제 갈 길을 갑니다. 능선에 오르면 풍경이 바뀝니다. 화강감 봉구리들이 병풍처럼 서 있고 그 아래로 단풍이 붉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로 서울이 펼쳐집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서서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매주 오르는 산이지만 이 계절의 북한산은 또 다릅니다. 북한산의 가을은 1년에 딱 이 주뿐입니다. 그 짧은 순간을 만나러 우리는 또 산에 오릅니다. 어제는 하늘이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오늘은 다행히 하늘이 수락해 주어서 무사히 수락산 정상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서울산 오르기 6번째. 청악밸리에서 출발해 내원암과 수락산장을 거쳐 주봉 정상까지 같은 길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걸 깨달은 등산이었습니다. 원래는 치마바위, 코끼리바위, 철모바위 쪽 코스로 가고 싶었으나 출발 지점을 잡지 못해 결국 내원암 코스로 오르고 내려오는 길도 같은 코스가 되었습니다. 산초입에서 예쁜 핑크뮬리 나무들을 보니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초입에는 남양주시에서 청악밸리 리조트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수락산 안내 표지도 잘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내원암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키로수는 많지 않지만 주봉이 637m이니 경사가 상당히 있는 길이었습니다. 설악산, 북한산 같은 어려운 산을 다녀와서인지 지난주 관악산과 오늘 수락산은 그래도 평기한 코스였습니다. 아직 단풍이 물들기 전입니다. 하지만 등산길에 단풍나무가 많이 보이는 걸 보니 2주 정도만 지나면 정말 멋진 단풍이 물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정상에 다다를 즈음 비가 쏟아져서 계단 밑에서 농장에서 가져온 밤과 달달한 믹스커피를 마시며 비를 피했습니다. 산 위라 기온이 낮아서인지 우박까지 떨어져 깜짝 놀랐답니다. 다행히 비는 오래 내리지 않았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이렇게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산하는 길엔 막걸리와 라면 파는 곳이 있었는데 맛있게 드시는 분들을 보며 부러움만 안고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살이 더 빠지면 이곳에서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관심을 가지고 꼭 한 번은 오르고 싶었던 가까우면서 먼 산, 용마산, 아차산에 올랐다. 용마산역에 내려 지하철 출구를 나서자마자 보이는 서울 둘레길 안내도는 오늘 걸어갈 여정의 길잡이였다. 곧장 벽화로 꾸며진 주택가 골목을 지나는데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진 용마 폭포공원 가는 길이라는 안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용마 폭포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작은 공터에서 잠시 쉬어가기도 좋았다.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간단한 김밥을 꺼내어 천천히 맛보며 주변의 풍경을 즐겼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자연이 주는 고요함이 더욱 깊게 느껴졌다. 초입부터 울창한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숲길은 마치 비밀스럽고 조용한 숲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준다. 용마 산길을 따라 조금씩 높아지면서 땅의 경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점차 바닥은 흙에서 돌계단으로 바뀐다. 뒤돌아보면 이미 멀리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정형이 숲 사이로 아른거린다. 마지막으로 계단을 넘고 나면 드디어 용마봉 정상에 도착하게 된다.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용마봉 348m 표지석이 방여주며 그 옆으로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펼쳐진다. 몸과 마음 모두가 산이 주는 평온함에 잠시 잠기게 된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발걸음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잎사귀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산행의 고요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만나는 아차산의 역사적인 유적지와 설명문들을 읽다 보면 산행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과 역사 속을 걸어가는 탐험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침내 아차산 정상에 도착하자 한강과 북한산,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까지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들이 모두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맑은 하늘 아래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장관이었고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차산의 하산길은 다소 여유롭고 완만하여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하산 중 뒤를 돌아보면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높고 낮은 건물들이 모여 이루는 도시의 전경과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경복궁 뒤로 병풍처럼 솟은 바위산 인왕산, 해발 338m,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습니다. 2년 동안 5번을 오르며 담아둔 장면들로 인왕산의 포인트들을 안내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인왕산의 등뼈 한양도성 성곽길입니다. 600년 된 성벽을 따라 오르는 길은 인왕산 산행의 백미입니다. 가을이면 성곽 아래로 단풍이 물들고 낙엽 쌓인 계단이 이어집니다. 겨울의 성곽길은 완전히 다른 산입니다. 잎을 다 떨군 능선, 돌담 아래 남은 눈, 조용해서 더 좋은 계절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정상과 범바위, 인왕산이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산과 북한산, 그리고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왕산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목과 계곡, 성곽과 조망, 그리고 이어지는 산들까지 갈 때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산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이 산을 안 오르는 건 좀 아까운 일입니다. 홍제천을 지나면 안산입니다. 주말이면 무조건 걷는 우리 부부의 산입니다. 안산 자락길은 4월이면 개나리 터널이 됩니다. 흙길 양옆으로 노란 꽃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벚꽃. 안산의 벚꽃길에 해가 넘어가면 꽃잎이 분홍빛에서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봅니다. 안산 허브원에는 튤립이 가득합니다. 빨강, 노랑, 하양이 줄지어 심겨 있고 그 뒤로 벚꽃이 배경처럼 서 있습니다. 겹벚꽃까지 피고 나면 봄은 슬슬 끝이 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절벽과도 같은 곳에 세워진 암자.
정말 이 세상 풍경 같지 않은 상상 속의 그림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연초에 방문하면 대박이 난다고 해서 유명해진 관악산입니다. 2022년 10월 1일 서울산 오르기 5번째, 과천향교에서 출발해 연주암을 거쳐 연주대까지 같은 길로 내려오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원래는 다음날 도봉산에 오르려고 계획했는데 사정이 생겨 급하게 관악산으로 바꿨습니다. 게다가 내비가 터널에서 길을 잘못 잡는 바람에 차가 막히지 않는 과천향교 코스로 다시 한번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이 코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평은 아이들과 등산 초보도 다닐 만큼 무난한 코스인데 그리 멋진 절경은 없고 연주암 하나의 절경을 보기 위해 가는 코스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난주 북한산에서 힘들었으니 이번 주는 좀 쉬면서 간다는 느낌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진 이국적인 분위기 아닌가요? 한 폭의 그림 같은 분위기에 매혹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풍경을 눈으로 보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가 봅니다. 연주암에서 미리 싸갔던 김밥을 맛있게 먹고 같은 코스로 내려왔습니다. 북한산과 다르게 관악산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산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오르기도 하고 가벼운 차림의 학생들도 있고 길을 물어보는 등린이들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 이런 높은 산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고마움을 알고 산을 소중히 지켜나가며 등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높은 산이 아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30년 지기 대학 과동문들과 함께 서울 둘레길을 올랐습니다. 촌놈들이라 서울에 이렇게 둘레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멋진 후배의 제안으로 7코스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구파발역에서 증산역까지 9.1km 약 4시간의 길입니다. 서울흥 생태 6교 이곳이 앵봉산과 봉산의 연결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흥은 서쪽에 있는 5개의 능이라는 뜻이라는군요. 이곳이 고양시와 은평구의 경계쯤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에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비가 서 있었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오래간만에 만난 동문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오르다 보니 봉산 봉수대에 올랐습니다. 해발 209m, 산 정상에 봉수대가 있어 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봉수를 하는 곳은 5개의 봉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여기는 2개만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른 곳 중 서울의 정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권역에서 또 만나요. 50바이브로그였습니다.